안녕하세요. 인슈 컨설팅의 미디어의 정화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격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한 10분 정도 훑을 거니까요.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에서 만든 다시 힘차게 지내요라는 카드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격리를 14일 정도 하게 되면 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오고요. 또 공포감 있습니다. 좌절감도 있고 지루함도 있어요. 또 부족한 지원, 불충분한 정보. 아니, 가족들도 나를 멀리 하니까 참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낙인의 두려움, 생활 리듬 복구 문제, 이 세 가지가 대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된답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걱정하는 것들, 걱정에 대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생활 패턴의 변화, 그 다음에 수면 부족, 만성 질환의 악화, 네 가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리 기간을 좀 건강하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간은 필요에 맞춰 적절히. 너무 길다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또 짧으면 안 되니까 지킬 건 주시라 이 말씀이죠. 정보 제공은 많이 해달라는 겁니다.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정보를. 그리고 지원 충분하게 받으셔야 되고, 또 연락은 자주. 제가 이걸 나중에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감소 경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만들기. 스트레스니까 이걸 감소시키려면 어떤 방법, 이런저런 방법, 내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기타 등등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자발적으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스트레스가 좀 덜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걸 좀 전제로 하고 말씀 좀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슬기로운 격리 생활 체크리스트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코로나 격리에 대해서, 그다음 실천 사항에 대해서. 코로나 격리에 대해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개. 읽어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언제 이걸 다 지키나 싶기도 해요. 읽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는 거 있죠. 근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가 모니터링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좀 이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가 격리 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 수칙. 그러니까요, 같이 사는 가족들도 나를 멀리 한다라는 생각이 막 든다는 거죠. 아니, 멀리 할 게 뭐 있습니까?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처음 처음 접해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지만, 가족 동거인 생활 수칙을 읽어보면은, 이분들도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의미 해석을 한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쉬어가라. 점검하자. 격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생활에 대한 실천, 영업에 대한 실천, 그리고 플랜도시 앱. 플랜도시 앱은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요. 제대로 이거를 정비하지 않으면, 즉 세팅하지 않으면 쓰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세팅 한번 해보자로 말씀드릴 거예요. 생활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자, 그리고 운동하자, 스트레스 체크하자, 함께 나누자, 그리고 자가격리 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음을 다스리자. 마음 다스릴 거 있죠. 마음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많이 웃는 게 좋겠습니다. 책도 읽고요. 기존에 읽으려고 했던 책들 있죠. 그 다음에 기록하자. 사진을 보자. 옛 추억들 사진 찍어놓고 한번 잃어버리면, 핸드폰 잃어버리면 끝장나죠. 사진 봅시다. 보시고 백업도 받으세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다스리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두 번째는 운동하자.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죠. 안에 있어야 되니까, 내 방에 있어야 되니까. 스트레칭, 스쿼드, 방 안 걷기. 숨쉬기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것을 루틴을 지키셔야 된다. 14일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
내가 무엇을 할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던 거죠.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나한테 일하기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불안한 거죠. 그런데 운동에 대한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체크. 스트레스를 체크를 해야 된다. 아까도 이 서울시에서 만든 카드 뉴스에 보시면 나오는데, 지속적인 걱정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수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생활 패턴이 변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죠. 만성질환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내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그리고 함께 나누자. 가족과의 사랑. 아, 뭐 다른 거 없죠. 가족하고는 칭찬, 감사, 존중, 배려. 그죠? 이것 말고 뭐 있겠습니까? 한 번 더 표현하시는 게 좋겠고, 친구와의 우정.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상한 게 카톡이 있어도 친구한테 연락이 안 가요. 연락을 못 해요. 왜 그러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안부를 전하고 또 우리 추억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또 격려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가격리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오른쪽 다시 한번 보시면 자가격리 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앱을 꼭 설치하셔야 되는데, 기능은요, 여러분이 계신 주소를 등록하고 자가진단한 내용을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격리 장소 이탈 시에 알림이 떠요. 알림이 갑니다. 그리고 생활수칙 및 전담 공무원 연락처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가격리자용과 전담 공무원용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게 이 앱입니다. 뭐 감시라기보다는요, 서로 모니터링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가격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주는, 도와주는 거죠. 앱은요, 안드로이드 버전이 있고 아이폰 버전이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위치 등록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 자가 진단하는 방법, 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이 네 가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체크해서 보내면 된다 라는 거죠. 자동으로 가니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지원됩니다. 그 외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앱을 이제 깔고 체크하는 것도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내가 잘 해야 다시 힘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영업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배우자, 점검하자, 정리하자, 전하자. 자, 배우자 먼저 볼게요. 배우자. 스마트폰. 그동안 스마트폰 어떻게 쓰고 계셨어요? 솔직히 배우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어떤 대표님들은 우리는 연세가 돼서 스마트폰 배워도 못 써먹으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많은 우리 팀장님들과 지사를 또는 이제 전속사를 가서 보면요. 스마트폰으로 영업하는 방법,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방법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80세 넘는 분들도 저한테 배우세요. 정말요. 이번에 혹시라도 자가 격리되면은 이번 기회에 스마트폰 제대로 배워야겠다. 근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홈쇼핑하고 카카오톡. 홈쇼핑은 이제 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하셔야 되고요.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특히 생일자한테 문자라든지 선물 보내는 거. 내가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 거기 뭔가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는 방법.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뭐 뉴스도 보시고 뭐 트롯도 보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뉴스는요, 다양한 곳에서 보셔야 돼요. 한 곳에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좌우 균형 감각 있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영업 관련 지식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21년에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보험 영업뿐만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보험 저널이라는 그 뉴스가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의 보험 저널에 다 있습니다. 앱을 설치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시자. 두 번째, 점검하자. 나만의 차별화된 영업. 어떤
어떤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억 정도 하셨는데 올해 2억 벌으셨대요. 2배가 되셨대요. 저에게 전화하셨더라고요. 뭐 자랑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저에게 차별화된 영업 방법, 제가 전국에 강의를 하니까 차별화된 영업 방법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시겠다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여쭤보니까 2억 정도 하셨다. 나는 오히려 더 좋았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제가 강의로 풀어드릴 거긴 한데 이분이 딱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나만의 차별화된 영업을 항상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차별화되지 않으면 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신념처럼 갖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언택트 시대의 고객관리 프로세스, 판매 프로세스 체크하셔야 돼요. 다 바뀌었습니다. 다 변화하고 있어요. 체크하셔야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아시죠? 일명 설계사 파산법이라고 하는데 잘만 지키면 연봉 2배, 3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프로세스가 없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연말에 고객 만족 설문 하세요. 이걸 하셔야 고객이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인사이트, 고객이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 분은 요즘 핸드폰으로 다 설문하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설문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자. 나의 영업 스토리 정리하셔야 돼요. 고객 만족 스토리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영업하느라 내 스토리 정리 못했어요.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영업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어떤 식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고객이 원하는 건 사례예요. 여러분이 정리해 놓고 이야기 보따리를 만들어 보면 고객한테 분명 도움됩니다. 여러분 영업에도 분명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전하자. 모든 지인들에게 안부를 묻고 생일 축하하고 신년 인사하고 그 다음에 기계약자한테 감사 인사 해야 돼요. 지금 연말이니까. 연초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격리자분들에게 공감이나 위로. 여러분이 격리가 되보면 아시겠지만 아휴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거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자가 격리를 했었는지 여부는 저는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고객을 편안하게 안정되게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안정감을 갖게 하는데 일부러 불안함을 줄 필요는 없다. 내가 음성 반응 나왔으면 일부러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점검하자, 정리하자, 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플랜도시 설명드립니다. 플랜도시 앱은 누구나 지금 쓰는 요즘 대세요, 대세. 이거 안 쓰시면 영업 안 돼요. 뭐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거가 진짜 정답입니다. 플랜도시 앱. 플랜도시 앱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문자 발송, 카톡이나 SMS를 할 수 있고 나의 활동 관리도 가능해요. 자동 문자 발송할 때는요. 제 안부 묻기나 생일이나 기념일인데 이걸 고객이 굉장히 좋아하죠. 차별화된 요소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꾸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잖아요. 네, 자동 문자 발송해주고 한 달에 두 달에 세 달에 한 번씩 또는 뭐 여러 명 원할 때 할 수 있고 나의 활동 관리, 일정 입력 하셔야 됩니다. 내 일정 입력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주된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고객은요, 보험금을 원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원해요. 그래서 내 근황을 묻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터치해줘야 내 근황을 알죠. 결국은 내가 내 근황을 알려주는 게 고객한테는 만족 포인트다. 그런데 이걸 자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랜도시라는 앱을 써서 자동으로 보내주게 하면 최고. 고객이 정말 여러분의 서비스를 느끼는 거죠. 단 중요한 거 고객별로 세팅하셔야 돼요. 핸드폰에 있는 고객들한테 문자 보내시려면 일단 그 고객의 호칭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 호칭으로 하셔야 돼요. 평소 말투로 하셔야 되고 고객 생일 입력해서 또는 자녀 생일 입력해서 축하 문자가 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단 잠재 고객, 가망 고객에게 고객님이라고 호칭을 넣으면 안 되죠. 부담이 있으니까.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MDRT가 가장 많이 활용해요. 이 플랜도시 앱을. 그리고 하루에 한 건 한다는 분, 하루에 이 플랜도시 앱 때문에 하루에 한 건 계약한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봤거든요. 지난번에. 만나는 고객마다 생일 메모하고 결혼기념일 입력하고 자녀 생일 입력해요. 그러면 여기 맞춰서 자동으로 문자가 나가요. 내가 신계약 활동 때문에 고객을 신경 못 쓰잖아요. 이 플랜도시 앱은 신경을 쓰더라고요. 꼭 여러분 플랜도시 앱을 당장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가 격리돼 있을 때 셋업을 한번 해 놓으셔야 돼요. 자동으로. 아유, 최고예요, 최고. 이거 저는 많은 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기로운 격리생활, 코로나 격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천사항 3가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고객들도 나도 최대한 건강하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위생적으로 고객 상담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도 몇 개 가지고 다니시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마스크 버리시고, 이런 걸 고객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손세정제 있죠? 조그마한 거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손세정하시고, 그 다음에 고객을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만나야 된다 그러면 격리되어 있는 룸이 있는 곳, 이런 데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여러분을 신뢰하죠. 자, 이렇게 슬기로운 격리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고요. 2021년에도 강의로 또 이런 동영상으로 또 언택트 명함으로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